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영화메이트 마띠니입니다. 여러분은 왜 영화를 보러 가시나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즐겁게 웃기 위해 보는 사람도 있고, 흥미진진한 액션 영화를 즐기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슬픈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는 다양한 이유 중에 슬픈 영화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 신파 영화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어 그대로의 뜻을 보면 새로운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슬픈 영화 안에 웬 새로운 흐름? 슬프니까 새로운 눈물이 흐름이란 뜻인가?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이 단어는 신파극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신파극은 또 뭔데? 네, 신파극은 근현대 동양, 특히 일본에서 서양식 연극을 기반으로 만든 연극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초기에는 정치적이고 계몽적이고 선정적인 프로파간다 성격을 많이 띠어 감정적으로 크게 자극될 수 있는 연출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된 연출과 연기가 들어가게 되고 초기와 다르게 후에는 그것이 주가 되는 사랑을 다루는 내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지금의 신파의 형태가 잡혀갔고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온 신파극은 자연스럽게 연기와 연출을 하는 영화인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영화에서도 신파의 색이 나타납니다. 1935년 전후로 발성영화가 등장한 후 신파의 대명사인 나운규 감독을 중심으로 아리랑 3편과 같은 신파 영화들이 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시대의 주된 영화는 예술적인 영화가 아닌 신파였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시간이 흘러 1950년도 말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경제는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시대 풍조이고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감각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부인 이후에 쏟아져 나온 시대 풍조의 멜로드라마들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하지만 여전히 대중문화 영역에서는 신파가 강력하게 남아있었고 항구의 일야, 눈 내리는 밤, 목포의 눈물, 자장가 등 비슷한 레파토리의 영화들이 대중들을 사로잡아 멜로드라마와 구별되어 신파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1960년대에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시작으로 신파는 한국 영화의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신파는 현 한국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러한 부분에 만연해하고 이것은 시대 감각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죠. 보통 관객들은 신파라는 요소가 영화 안에서 사람들을 울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좀 보신다는 관객들 사이에서 신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은 아니기에 사람들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는 신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앞에서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니 정확히 어떤 것이 신파일까에 대해 설명을 하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장면을 함께 보시죠. 엄마, 내다. 재혁아! 내는 못 봐도 엄마 니는 내 잘 보이지? 보인다. 잘 보인다. 엄마 억수로 미안타. 말 안 하고 아가 미안하고 먼저 가가 미안하고. 재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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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해서 재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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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혁아! 이 장면은 판도라의 한 장면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방금 전 장면까지만 해도 긴박하게 흘러가던 극의 전개는 이곳에서만큼은 느리게 흘러갑니다. 바로 자신이 죽기 전 꼭 가족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주인공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이 재난의 결말은 뒤로 늦춰지게 됩니다. 스크린 하나를 두고 울며 서로 하지 못했던 말을 하며 무려 6에서 7분가량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연기한 배우분 정말 존경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의 부분보다 이 부분이 과하다 싶을 만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죠. 슬픔 음악과 우는 연기, 그리고 많은 대사량. 어떤 시선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슬프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관객들아, 이 부분에서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네, 울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신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로드라마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나라 멜로 영화의 교과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죠.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정원이 영화 마지막에 죽습니다.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죽는 과정이 담긴 장면은 나오지 않죠. 또한 주변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연기와 음악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신파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영화의 4분의 3 지점, 관객들이 가장 몰입할 타이밍이죠. 이때 다림이 정원의 사진관을 찾아갑니다. 그때 정원이 꼭꼭 숨기고 있던 시한부 판정 종이가 다림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 종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다림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정원은 쓰러지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정원은 사진관의 서랍이라고 말을 하며 숨을 거둡니다. 다림은 정원의 손을 잡고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와 슬픈 음악과 함께 흐느껴 옵니다. 그 후 정원의 말을 상기하며 마지막으로 사진관에 찾아갑니다. 그 서랍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하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틉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의 모습과 정원이 살아생전 남긴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며 또 한 번 슬픈 노래와 클로즈업과 주저앉아 오열하는 다림을 보여주며 편지의 내용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동시에 과거 회상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편지가 끝난 후 옆에 정원의 환상까지 보이면 진짜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 후 무덤에 찾아가 아직도 잊지 못했어요 라는 대사와 함께 아련하게 틸트업이 되어 영화가 끝나야지 신파인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신파로 유명한 영화들을 보며 신파적인 요소를 함께 찾아볼까요? 네, 원래 7번 방의 선물의 이 장면은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신파를 구성하는 것들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과 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해봤습니다. 다시 원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전체적인 사운드가 바뀌었다고 훨씬 더 슬퍼지는 것을 느끼셨죠? 또 유명한 신과 함께 장면을 함께 보시죠. 내 어머니는 그렇게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끔찍한 삶을 살아왔다. 그날의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은 곳에다 묻어두고 그 찬란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니놈을 기다리며 말이다. 병신 같은 게 이게 엄마한테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집에도 못 오고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돈 다 준 거잖아 엄마. 자욱이 그 병신이 평생을 그랬다고 엄마랑 사랑한다. 자엄아, 수엄아. 사랑한다. 이 영화에서도 슬픈 노래와 계속되는 클로즈업과 이 장면을 길게 가져가는 부분까지 신파의 요소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토대로 보면 여러분들은 신파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신파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신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죠. 앞에서 설명을 하였듯 우리나라의 영화 역사를 잘 살펴보면
왜 신파가 우리나라에서 잘 먹히는지 알 수 있죠. 또한 최근 외국에서 K-미디어가 핫한 이유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연출 때문에 신선하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신파적인 부분이 외국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보니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물론 좋은 소재, 시나리오, 연출도 흥행 요소의 한몫을 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핫한 영화들을 보면 신파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된 부산행과 최근에 매우 핫한 오징어 게임의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산행에서는 이렇게 감염이 되어 멀어져가는 아버지와 절규하는 아이를 보여주고 슬픈 노래와 함께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옵니다. 좀비로 변하며 이성을 잃어가는 주인공이 긴 시간 동안 과거를 떠올리며 결국 스스로 기차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 신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내가 졌네.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구슬을 그냥 놓쳤어. 너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지? 다시 던져. 나 다시 던져도 너 못 이겨. 책 좀 멋있게 좀 치게 해줘라. 혼자 개품 잡지 말고 다시 던지라고! 난 없어. 뭐?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맞잖아. 그게 맞잖아. 너는 꼭 살아서 나가. 그래서 엄마도 만나고 동생도 찾고 제주도에도 꼭 가. 강세병!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오징어 게임에서 흑막이 있는 깐부자나 부분을 제외한다면 가장 신파적인 요소가 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죽기 전에 새벽에게 살 이유가 있는 너가 살려며 희생을 하는 지영은 마지막까지 아련한 대사를 치고 죽습니다. 이러한 대사들과 동시에 나오는 음악들까지 신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파들이 이 영화에서는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신파적인 요소를 적당히 섞으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땐 우리나라 상업 영화는 유행에 예민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영화들이 대거 나오고 신파적인 요소는 그 영화들에서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형부터 시작을 하여 그것만이 내 세상, 나의 특별한 형제, 힘을 내어 미스터리 등 개봉을 하여 흥행의 문을 두드렸죠. 그 영화들의 공통점은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고 코미디와 신파적인 요소가 다분히 보이는 영화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관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일할 때 개봉했던 한국 상업 영화들은 대부분 신파적인 요소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녀노소 무난하게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상업 영화들은 제작사가 원하는 대로 무난하게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러한 영화들이 우리나라 영화관의 스크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직도 신파를 좋아하는 관객들은 많으니까요. 물론 이익을 챙기는 목적이 강한 상업 영화에서는 안전하게 관객을 모으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관객들이 문화로서, 예술로서 영화를 보는 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스크린을 많이 차지하는 영화들이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파라는 요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적당히 사용을 하고 다양한 연출로 승부를 보는 보다 수준 높은 우리나라 영화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화메이트 마틴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